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음악철의 연기교실 32번째 시간. 네, 안녕하세요. 32 너무 지나친 애드립은 독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애드립은 상대를 당황하게 한다. 제발 정확하게 연기해라. 애드립 연구할 시간에 주어진 대사 더 분석해라. 애드립. 양날의 검이죠. 잘하면 득이 되는데 네.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네네네. 애드립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애드립 할 정신이 없구나. 네네네. 맞아요. 제 대사하기도 좀 힘들고 음. 그리고 애드립 자체를 아직까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네 정말 필요할 때 뭐 원하시면은 하겠지만 해도 음. 굳이 제가 뭐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뭐 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애드립 한다고 해서 출연료 더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튀고 싶은 거죠. 네. 한번 돋보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자칫 상대의 어떤 호흡을 방해할 수 있거든. 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네. 상대 배우가 기다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연기가 그 순간 정지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배우들은 본대사보다도 오히려 애드립만 연구해서 오는 경우가 있나 보죠.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네. 한 번은 반짝일 수 있어도 음. 나중에는 정도를 걷지 않으면 네. 항상 철퇴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치가 통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드립은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면 네. 의도적으로 하면 네. 그게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이는 사실 순간 네. 제살이 깎아먹힙니다. 사실 애드립을 아무리 자연스럽게 해도 음. 그게 순간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연습해가지고 온 거의 경우에는 다 보여요. 그렇지. 네. 시청자들한테. 네네네. 그래서 막 그걸 들키는 순간 얼마나 서로 민망한지. 왜 서로 상대방에서. 민망한 짓을 해요? 비싼 밥 먹고. 네. 연습할 때 보면은 가끔 정말 애드립이 자연스럽게 대사 치고 나서 살짝 나오는 경우가 그래요. 있어요. 예. 그거야 뭐. 그럴 때는 네. 정말 다들 분위기도 괜찮고 아 이거 나중에도 한번 해봐야지 했을 때 또 나중에 하면 또 그게 그 호흡으로 또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지. 그래서 막 엄청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 자기가 또 긴장하니까 네, 그 신경 경직된 쓰이네요. 상태에서는 웃음이 안 터지거든요. 네. 그리고 진옥 씨 같은 경우에는 상대 배우, 그러니까 본인이 애드립 한 적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맞아요. 상대 배우가 애드립을 했던 적은 있나요? 예, 공연이나, 아무래도 네. 이제 공연 때 할 때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공연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그 대사나 이런 걸 알다 보니까 정말 그 상황에 맞고 그 호흡에 맞는 애드립이 좀 나왔을 때는 더 좋아요. 같이 뭔가 예, 분위기 오케이. 괜찮은데 뜬금없이 욕심을 가지고 어.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상대 배우는 특히 오케이. 그걸 딱 던지면 그 다음에는 막 열받는 거예요. 속으로. 아, 지금 다 흐리는 막 그런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되고 예, 상대 배우에 대한 원망이 커가지고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웬만해서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예, 그게 좀 있어요. 특히 연극 무대나 이런 쪽에서는 좀 왜냐면 그 약속이거든. 네. 배우와 배우의 약속도 네. 되고 관객과의 약속이니까 네. 그 약속을 잘 지키는 배우가 네. 관객들한테 박수를 받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실수를 하면은 그냥 컷하고 다시 찍으면 되지만 연극 무대에서는 가끔 이제 상대 배우의 실수를 덮어주는 애드립 같은 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극단 목화의 도라지 공연에서 네. 도라지 공연에서 원래는 그 방석에 앉아가지고 방석에 앉아가지고 연기를 하게 돼 있는데 후배가 방석을 안 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바닥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원기라는 배우 아시죠? 네. 홍원기 네. 그 홍원기 선배가 이렇게 일어선 채로 일본도 요새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서서 얘기하는 집이 많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들어오는 상대 배우한테도 당황할 거 아닙니까? 앉아서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순간에 관객들한테도 정리를 해주고 네네. 너한테도 그냥 서서 하자는 네. 신호를 어. 보낸 거죠. 야 우리 서서 하자. 이럴 순 없잖아. 이야. 네. 야, 작가적인 기질이 아주 있더라.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또 기억하는 거는
86년인가 86년, 86년인가요? 87년인가 그 오태석 선생님의 자전거 공연. 네. 이제 그 마스터피스죠. 걸작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초연은 김우옥 선생님 연출이었고 86년인가 87년 공연이 오태석 선생님 연출로는 처음이었죠. 거기에 오 선생님이 그 갯막 노인역으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제가 거기도 출연했어요. 네. 근데 이제 김학철이라는 배우가 거기서 애드립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 오태석 선생님이 대사를 까먹으셔가지고 김학철이라는 배우가 그 지문까지 다 관뚜껑 열고 고기 넣으란 말이요. 이쪽으로 걸어오고 지금 뭐라는겨? 그러니까 그 갯막 노인이 그때 이제 그 밀도살한 고기를 네네네. 어떻게 숨겨서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원래 그게 다 연기를 하고 대사를 해야 되는데 대사를 까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학철 네. 선배가 연출한테 당했던 거를 평소에 복수하시는 것처럼. 그때 오 선생님이 절묘한 설정을 합니다. 네. 반벙. 그렇죠. 하니까 그거를 다 이제 그때 맡았던 역할이 그 황석구 역할.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애드립이었어요 첫날은. 그러니까 둘째 날 왜냐면 저는 계속 연습을 봤으니까 아는데 네네네. 첫날이 애드립이었고 그 애드립이 두 번째 공연부터는 그냥 그대로 굳어져서 황석구가 이렇게 갯막 노인을 지시하는 걸로 갑니다. 와, 네. 그게 그 너무 오 선생님의 그 탁월한 설정, 네. 반벙을 네. 대사를 안 해도 네. 용서가 되는 기가 막힌 설정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답답하니까 우리가 다 얘기해 주는 그렇죠. 거. 그 애드립이었어요. 첫날 첫 공연은. 네. 근데 마지막 날 막 공연에서 네. 그 황석구, 김학철이라는 배우의 기가 막힌 애드립 하나가 터져가지고 어떻게? 다른 배우들이 웃느라고 저는 알죠. 계속 봐왔으니까. 네. 뭐라고 했습니까? 막 그 갯막 노인이 나오는 역할을 마치고 나서 돌아서면서 혼잣말처럼 지가 쓰고 지가 잊어먹는 건 뭔 놈의 경우요. 세상에. 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혼잣말처럼. 근데 그거를 들은 이제 배우들이 뒤에서 그걸 아니까 이 고개를 씁니다. 아니 그 기억 안 나세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진짜 혼잣말을 했나 보다. 근데 그걸 들었네. 그럼 그 앞에 그 상황은 그러니까 오 선생님이 대사를 까먹으셔가지고 괴기 집어넣고 관뚜껑 닫으란 말이요. 이거는 생각나세요? 이렇게 그거는 얼핏 생각이 나네. 그렇죠. 다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했던. 그거는 정말 상대방 배우가 실수를 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애드립이 아무래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실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그래도 선배님들이시니까 가능한 것 같고 저희는 되게 같이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이렇게 그 전화 벨이 울려야 되는데 울렸다가 막 끊어지고 그게 지금 음향팀 실수잖아요. 그러면 전화 들고 아우 요새 전화기 이 전화기 왜 이래? 바꿀 때 됐나? 그러고 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제대로 음향팀에서 신호 보내주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더 무대에 그때 선 적이 있었어요. 학생 뭐 연극제 해가지고 섰는데 막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대사를 다 까먹었어요. 상대 배우하고 저하고 둘 다 까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갑자기 죄송한데 다시 할게요 해가지고 정말 너무 정말 백지장 같았던 그런 때가 또 있었어가지고 무대 공포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대사랑 이런 거에 있어서 까먹을까봐 혹시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다. 그리고 극단 녹화에서 같이 활동했던 한명구 선배 지금 극동대 교수 이분은 이제 여배우랑 2인극을 할 때 여배우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는 그랬고 그 다음에는 그랬고 뭐 세 번째에는 뭐 이랬어요. 이제 근데 첫날 첫 공연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라 두 번째 건가 세 번째 거가 맨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 두 개는 빼먹고 가야 되잖아요.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요. 얼핏 네. 들은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여배우가 깨닫고 가서 네. 앞에 거 하고 넘어가지. 근데 그걸 안 할 수 없는 게 네. 그 대사에 나오는 게 나중에 네네네. 나중에 이제 작용을 하게 돼 있으니까. 네. 오케이. 그걸 안 했다가는 네. 뜬금없이 나오게 예. 되니까. 근데 그걸 오케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얼핏 들었는데 그게 재밌네요. 제가 얼핏 똑똑이 들은 건 아니고 네. 얼핏 들었는데. 제가 얼핏 듣기 들었는데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어디 어떤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배우도 천냥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더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자연스럽게. 네. 네. 와. 자, 그 축구에 비한다면 네. 네. 애드립은 축구의 기술 중에 뭡니까? 애드립 축구에는 사실 이제 애드립이 별로 없고 네. 이제 얼마 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야구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하. 일본에 바로 그 한구 바로 그 한구라고 그 명명된 아주 유명한 60년대 일본 시리즈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근데 투수가 이제 포수 사인에 따라서 느린 변화구를 던지려고 그 그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을 잡고 와인드업 해가지고 막 던지려고 그러는데 홈으로 홈스틸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홈스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거를 피치드 아웃. 그러니까 아예 그 말하자면 이제 타자가 헛스윙을 하거나 치면은 원아웃이었으니까 이게 땅볼이 되면은 번트를 대거나 하면 스퀴즈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던져버린 거죠. 바깥으로. 근데 그거는 이 던지는 동작이 들어간 상태에서 오케이.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커브를 던지다가 주자가 뛰는 걸 보고 여기서부터 바꿔가지고 던진 거죠. 그 순발력이 대단해요. 예. 그래가지고 결과는 번트를 못 대고 어. 스퀴즈였는데 번트를 못 대고 캐쳐가 잡아가지고 아웃을 시킨. 음. 그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야구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사건입니다. 야, 대단한 기술이군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중요한 일본 시리즈 마지막 경기였나 그랬는데 그거야말로 애드립이죠. 예. 예. 야. 아 그러고 보니까 축구에서도 슛을 하려고 그 백스윙을 가져가서 그냥 차려고 그러다가 우리 공격수가 뛰어들어오는 걸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꺾어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 야구의 애드립이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이미 들어가서 팔이 이렇게 그 자료 화면을 보면 팔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던지는 이미 70%는 네. 진행되고 네. 나머지 30%에서 네. 꺾어버린 거고. 근데 그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아. 그 본인이 증언을 했죠. 아. 네, 본인이. 그리고 그때 사실은 느린 커브기 때문에 이거를 그 타자가 번트 된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번트를 막기 위해서. 예. 번트만 되면 또 번트 되면 3루 주자님이 뛰어서 들어오는 거니까. 한 점을 잃을 수 3루 있는. 주자가 이제 뛰고 들어오는 거니까. 아하.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던지면서도 자기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걸 피치다운 하는데 캐차가 과연 이걸 받아줄 수 있을까? 근데 스퀴즈로 한 점 뺏겨서 지나 폭투가 돼서 지나 어차피 마찬가지다. 오케이. 어차피 마찬가지. 배수진이네. 배수진. 네.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그러면은 한 점 내서 스퀴즈로 한 점 내면 거기서 경기가 끝나니까 그럴 바에야 모험을 걸자. 근데 다행히 승부수를 던졌군요. 다행히 네. 캐차가 그걸 알아서 받아서. 네. 기가 막히군요. 요거 누가 조사해서 밑에다 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은데. 그 일본 야구에서는 바로 그 한구라는 유명한 그 사건입니다. 그 자체가. 그 한구. 네. 그러니까 애드립을 아주 잘하는 분이 있어요. 네. 이면직 선배님. 네. 근데 그분의 애드립이야말로 오히려 대사보다도 어떤 때는 더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좋은 예인데 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정직하게 자기의 몫을 묵묵히 해내는 게 오히려 더 정도를 걷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면식 선생님 애드립은 어디까지가 애드립이고 어디까지가 본대사인지 잘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 대장금에서 그 장금이의 말하자면 그러니까 수양 아버지 역할. 네. 네. 그건 뭐
동남아권에서 그런 역할을 할 뿐이 없죠. 동남아권까지. 네네. 이면식 선생님이 아마 TV 데뷔를 웨이터 상가 포졸 6인지로 네, 포졸 역을 많이 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생긴 게 포졸하고 좀 이미지가 그렇죠. 네. 저 진짜 이민식 선생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나오시는 걸 보면은 너무 편안하고 푸근하고. 네 그런 게 일단 너무 시청자들을 즐겁고. 릴렉스 시키고 네. 네네 무장 해제.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네. 배우로서의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애드립이 괜찮은데 이제 튀려고 하면은 이건 절대 안 네, 돼요. 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축구 기술 지가 막 축구 기술 자랑하다가 네. 공 뺏길 때 그러니까 그거 험한하잖아요. 이게 펠레도 돼요. 펠레는 네. 혼자 하든 패스를 네. 하든 네. 다 뚫고 가니까. 어. 근데 펠레조차도 어. 이게 선수들이 뛰어오는 타이밍에 오케이. 기가 막히게 패스를 찔러주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펠레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개인 기술로 돌파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공만 잡으면 개인 돌파를 하려는 경우가 있어. 그 뺏겨. 근데 그게 성공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축구에서는 현대 축구에서는 공을 잡으면 네. 공을 안 잡은 선수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오케이. 네. 근데 얘가 거기서 개인 기술을 부리다가 멈칫멈칫하면은 그거는 딴 선수들 호흡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하. 영국이랑 똑같아요. 앙상블이 깨지는군요. 계속 뛰어들어가야 돼. 놀라운 일이네. 네. 멈춰서서 기다려야 돼. 계속 뛰어들어가야 돼. 호흡이 엉키는 거야. 호흡이 엉키는 거죠. 그럼 짜증나죠. 네. 그 단독은 내가 얘를 제껴서 완벽한 1대1 찬스가 날 수 있다라고 할 때 쓰는 것이지 오케이. 쓸데없는 데서 개인 기술 부린다. 네. 요게 이제 허용되는 거는 그 나중에 시간 끌 때 우리가 거의 이겼는데 이제 네네네. 시간을 근데 좀 얄밉기네. 그러니까 패스할 때 네. 정말 짜증나. 어? 이해는 하면서도 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한때 브라질 팀이 개발한 또 새로운 시간 끌기 전략. 어떤 게 있습니까? 코너킥을 찰 때 바로 앞에 있는 선수한테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한 1m 정도 짧은 패스. 그럼 상대 수비가 오잖아요. 네. 그럼 상대 그 정강이를 맞춰서 아웃시키고 다시 코너킥. 세상에. 그것도 기술이네. 그러니까 정확히 찰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만. 네. 그 수비가 이렇게 오면 그 정강이를 맞춰서 또 코너킥에서 한 서너 번. 상대 팀이 야 하고 정말 네. 야 정말 얄밉군요. 그렇죠. 아무튼 그 애드립은 네.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초보 배우, 신인 배우들은 정확하게 연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초보 배우들은 뭐 포졸 6, 네. 웨이터 4 이런 데는 잊혀질까봐 어떻게든지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그 심정 이해합니다. 네. 이해를 하니까 이런 말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애드립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일례가 이주일 선생이 네, 대사 한마디를 코미디 속에서 받은 거예요. 네, 의사가 돼서 네. 한 잔을 이렇게 딱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네, 이걸 해야 되는데 하도 자기 연기에 몰두한 나머지 네. 환자 눈을 안 까고 네. 자기 눈을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다 죽었대요. 그때 다 쓰러져가지고 네. 지금도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 그거 저도 바로 웃다가 다 쓰러졌어요. 그게 TBC의 토요일이다 정원 출발이라는 걸 저도 네. 봤어요. 근데 네. 거기서 네. 그게 이제 생애 최초의 방송 출연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네. 연습을 많이 해왔겠어요. 나중에 그게 이제 약간 그 생방송이라 그러면서 방송했는데 거의 생방송이었어요. 예. 왜냐면 녹화 방송이면 그걸 편집했지. 근데 거기서 그 실수만 하신 게 아니에요. 네. 막 이렇게 막 날아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던 아니, 기억이 바로 나. 이거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와. 그러게나 근데 그러나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갖고 당황하고. 막 당황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약간 데모니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주일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 그 자체가 설정인 줄 아는 거예요. 실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실수를 이게 실제 상황인데 일부러 실수를 해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코믹하게 생긴 분이 막 진지하게 막 이렇게 더 웃기지, 더 웃긴 거지. 그래서
맨 처음 실수는 그러게나를 그러나게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게나를 또 못하고 그러나게나 그럼 넘어갔어. 그러나게나. 근데 운명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다 쓰러졌어요. 죽어라고 웃었어요. 웃기기만 하면 된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고정 출연이 됐는데 우와. 네. 그 다음 주는 타잔이 줄을 타고 내려오다 중간에 줄이 끊어져서 밑으로 떨어진 거야. 맞아, 그 장면 내가 봤어. 네. 어. 그 사람들도 그게 설정인 줄 알았어요. 그게 또. 제목이 네. 토요일이다 전원 출발. 토요일이다 저는 출발. 80년대 초. 네. 아. 이 주제가도 토요일에 당신은 무얼 하나요? 아. 토요일에 당신은 어딜 가나요? 아, 주제가도 알고 있어요. 토요일이다 저는 출발. 아무나 박사하는 게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주임 선생님이 나중에 그 얘기를 회고를 하시면서 자기가 제일 당혹스러운 경험, 일상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그게 내귀의 실수가 그대로 이어진다. 아. 어디 장례 식당에 가가지고 네네. 이제 인사를 하고 네. 그참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그리고 인사를 하면은 상주는 몰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음을 참느라고 죽는다는 거야. 아 자기는 진지하게 정말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그러는데 사람들이 웃느라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욕탕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주임 선생님이네 그러고 시선이 이렇게 내려온대. 아래를 보게 네. 되지. 나도 박수리 장군 할 때 네. 반갑게 인사하면서도 시선은 아래를 볼 때 나도 시선을 따라가잖아. 근데 묘하게 약간 웃더라고. 아니 근데 왜? 그래서 그 웃음의 의미가 네. 뭔지 아니 되게 안심하더라고. 아니 왜 남자들은 왜 그러냐고. 네. 뭐 장군이나 나나 네. 별 아, 차이 저도- 없네. 그런 뜻인가? 그런가? 아무튼 네. 뭐 안도의 웃음 네. 같은 거. 이 세상의 평화가 곧 올 거라. 그래서 이제 네. 예. 그래서 그 애드립은 정말 천우신조로 이주일 선생님의 애드립은 본인을 스타로 이제. 아, 그러니까. 와. 근데 젊은 배우들 중에 애드립에 집착한다. 이거는 독인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튼 기교 부리지 말고 네. 우직한 기초로서 평생을 관통하는 그런 배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